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혁진 군과 편입 성공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본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김혁진 군 한번 잠깐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3학년 김혁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혁진 군은 공부를 좀 많이 했잖아요. 네, 시험을 여러 번 봤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해주는 시간을 갖죠. 그럼 일단 빠르게 시작하죠. 네. 공부하는 것과 시험 보는 것 차이는 뭘까요? 일단 시험 보는 거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 시험은 제가 항상 모르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아, 공부할 때랑 그게 가장 다른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이제 모의고사 같이 보는 거랑 시험 보는 거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시험 볼 때 제 실력이 100% 나온다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부할 때 아무리 100%가 안 되더라도 80%의 실력을 발휘했을 때 결과가 좋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시험 볼 때, 왜냐면 혁진군은 우리가 현역, 재수, 편입까지 이렇게 시험을 여러 차례 보면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랑 시험 봤을 때 그 차이를 다른 친구들보다 좀 많이 경험한 게 있을 텐데, 좀 사례를 몇 개 한번 말해 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부할 때는 제가 잘하는 것만 원래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물론 자기가 잘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의 실력이 늘은 것 같이 이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시험 볼 때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친구들 정말 요행 많이 바라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못하는 거 위주로 그걸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할 때 특히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새로운 문제만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주 많더라고요. 아주 많죠. 예.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아무리 이렇게 여러 번 봐도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굳이 새로운 문제에 집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출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답이 자기는 생각이 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친구들 뭐 그런 공부 방법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어쨌든 학원에서 새로 만들어진 문제들은 시중에 팔려고 내는 문제들이고, 이게 어려운 문제들일수록 인기가 많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그거는 어려운 문제를. 그런 형식으로 시험이 나올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 자기가 못 풀면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시험 문제가 너무 특수하게 제작이 돼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문제들을 준비하다 보면 기출에 나왔던 유형들과는 너무 다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집착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살려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과 공부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로 둬야 될 것이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심화학습이라는 걸 진행해야 되는데 보통의 친구들이 그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나서 내가 도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N수로 흘러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대비하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멘탈 관리가 좀 힘들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일단 저는 편입 시험을 얘기로 들어보면 저는 본가에서 말고 이제 자취를 하면서 편입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혼자 있다 보니까 많이 일단 외롭기도 하고 외롭죠. 이게 누구한테 말을 이렇게 털어놓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위로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편이 아니시고 그냥 너가 하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좀 많이 와닿았고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입할 때 이제 스터디를 같이 했는데 원래 보통 스터디를 같은 걸 하면 이제 친구들끼리 그냥 만나서 뭐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그냥 시간을 날린다 라는 생각이 저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같이 준비한 친구들의 이제 열정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준비한 친구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스터디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그게 또 멘탈 관리할 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효과를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혁진군도 좀 도움을 좀 받은 일면이 있나 보죠? 네, 저는 편입 스터디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2시간씩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일단 스터디라는 약속을 잡으면 어느 정도까지 해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일단 가장 컸던 것 같고 또 원래 이제 저는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병행을 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편입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스터디를 안 했더라면 그냥 학교 공부하다가 편입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저희는 일단 복습을 위주로 했고 거기서 이제 매 주마다 시험지를 이렇게 한 명씩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단한 스터디였는데요. 근데 이제 시험지가 뭐 새로운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복습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어려웠던 부분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여러 개 체크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나만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한 15문제에서 20문제를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가서 이제 스터디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에 못 들었던 얘기인데, 대단한데요? 네, 그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혼자 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이렇게 뭐 멘토링이라든지 스터디 그룹이라든지를 같이 병행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혁진군은 어쨌든 재수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대학 입시 결과가 그러니까 예상하고 달랐을 때 가장 힘든 건 뭐였을까요? 일단 제가 재수를 했는데 그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대부분 저보다 좋은 학교를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제가 만나기가 싫었어요. 아, 그쵸. 네. 왜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같이 있는 친구들 그 무리 안에서 뒤처지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일단 친구들이랑 비교되는 게 그게 너무 좀, 싫죠. 네,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그 입시 결과 다른 거에 대해서 가장 힘든 건 지금 혁진군이 말하는 다 그건 것 같아요. 다른 거라기보다 그죠? 네, 친구들하고 비교당하는 거. 그러면 이제 대학 편입 준비를 하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일단 우선은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재수 준비를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아, 그건 하고 제가 있고, 증인입니다. 맞죠? 그리고 뭐 모의고사 이런 거 결과도 좋았었죠.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능 잘 보겠지. 못 봐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하필 그 전날에 몸살 감기가 걸려서 맞아요. 이제 제대로 된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만약에 삼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건 누구에게 뭐 제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한 제 잘못이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학교에 만족을 하고 만족도 아니죠. 그냥 그 학교에 가서 애초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편입을 염두에 두고 갔죠. 생각을 하고 네. 갔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편입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안 나죠. 그래서 군대 막 갔다 하다가 오면 네. 제대로 준비하기 전에 그냥 엄마한테 그냥 안 할까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아니 해보지도 않고 왜 그렇죠. 이렇게 포기를 하냐,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다라고 해서 그때 마음을 잡고 이제 1월부터 학원을 다녔죠. 그쵸. 아, 혁진군 엄마한테 전혀 들은 소리로는 지금 안 할까라는 얘기를 할 때 등짝 스매싱을 한번 날릴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아, 그러면 이제 대학 편입시험 준비를 뭐 해야지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학생들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 저는 그냥 그 공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그런 경험이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친구들의 입장은 자기 지금 현재 학교가 그렇게 만족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게 1학년 때 딱히 그 학교 친구들이랑 막 엄청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래서 그냥 소수 친구들이랑만 이렇게 같이 다녔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일단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던 학생이랑 그거랑 이제 자기 현재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감정이 좀 크다 하는 학생들이 좀 더 간절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하면 되겠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 그죠?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학 수능 시험하고 그 대학 편입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어, 일단 준비해야 되는 과목 수가 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수능은 준비할 게 엄청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시간도 엄청 길고. 음, 근데 그거에 비해서 편입 시험은 그렇게 준비해야 될 과목이 많지 않다. 그게 일단 가장 큰 것 같고. 그럼 과목 수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이게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음, 그 공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과목, 어, 많으면 세 과목. 어, 근데 이게 또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편입을 음. 준비를 했어서 음, 일단 연고대 둘 다 영어 같은 경우는 고대는 아예 안 받고 연대는 토익 시험 점수 토익 맞나요? 맞죠. 네, 토익 점수만 보고 그 기준이 넘으면 상관이 없었고 고대는 수학이랑 물리만 받고 이제 또 연대는 이제 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세 과목 이제 과탐을 두 개 보고 수학 하나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그 서성한부터는 영어 시험이 필수적으로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영어랑 수학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어가 좀 안 되는 경우는 그 수학과 공부만이 아니라 영어 시간에도 많은 영어 공부할 때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서 네. 좀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 비결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합격 비결이요? 네. 일단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를 들어가려고 그 전에 학교에서 전과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학점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연대에 붙은 이유 중에 하나도 학점이 좀 많이 좋아서 그 학점 좀 공개해 볼까요? 어느 정도? 4.5 만점에 4.17? 좋았네요. 엄청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그 학점이 합격 그 여부에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지금 이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또 좀 인기 있는 과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같은 점수더라도 어쨌든 학점이 좋으면 그렇죠. 그 친구를 뽑기 때문에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그 재학 중에 전공 과목을 신청할 때도 염두에 두고 했다는 얘기를 전에 네.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게 또 같은 과에서 이제 편입을 준비하면 그거에 대한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른 과에서 편입 들어온 그러니까 전기전자로 들어온 친구들이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들어와서도 더 해야 될 게 더 많고 그것도 있고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 같은 과에서 같은 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편입 시험 준비를 이렇게 휴학을 딱 하고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혁진군을 다니면서 하는 사례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어떨까요? 물론 이거는 학생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일단은 휴학을 하고 편입 시험을 하는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체로 다 2학년까지는 다 하고 이제
휴학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2학년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학 생활하면서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더 2배로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좀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혁진군은 그 2학년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할 때 이동거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습량도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만약에 휴학을 하고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없었나요? 저는 네. 전혀 없었어요. 왜죠? 일단 재수를 해서 만약 재수를 안 했더라면 고려해 볼 만한데 일단 재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주변 친구들은 어쨌든 만약에 제가 휴학을 하면 또 2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중에 뭐 애들은 대학원이나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 저만 학교 다니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혁진 군이 아까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얘기 중에 간절함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간절함이 있어야 또 집중도도 많이 발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혁진 군 그 합격 후에 우리 만나서 얘기를 아주 장황한 얘기를 들었었죠.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이 친구가 집중력 있게 제대로 했구나.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았어도 완성도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본인이 자체 터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 편입시험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일단은 노는 거가 제일 크게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쵸. 저는 일단 막 머리가 엄청 좋지도 않고 그냥 노력한 만큼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노는 거에 있어서 좀 죄책감이 있었죠, 저는. 근데 제 말은 이게 아예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 때 당연히 좀 쉬어줘야죠. 쉬는 것도 네. 중요하고 기분 전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다음날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영향이 갈 정도로 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좀 크고, 일단 저는 술 약속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날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술 약속은 진짜 거의 없었을 정도. 한 3달에 한 번, 방학 때 뭐 한 번, 뭐 이런 적은 있어도 엄청 퍼마시진 않았다. 여기서 술 약속 얘기가 혁신군이 술을 조금 그래도 할 줄은 알죠? 예. 그래서 하다 보면 달리게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뒷심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초반에 엄청 열정을 가지고 엄청 달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9월 달쯤 돼서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쵸. 해야 되는데. 막바지 중요할 때인데, 그리고 또 9월이면. 9월도 그렇고 11월 이제 12월에 기말고사 같이 준비하면서 이게 자소서도 써야 되고 맞아. 엄청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길게 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너무 초반에 물론 열정을 갖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서 모든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
적절히 잘 분배를 해서 분배를 하고 그 날까지 좀 대비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좀 그때 들었던 얘기를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은데, 우리 왜 시험 볼 때 그 수학? 혁진군이 수학을 생각보다 그렇게 난 잘하지 못했었는데 실전에 가서는 그 문제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나는 좀 득을 본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게 그 물리 과목에 대해서도 내가 잘하던 과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학은 좀 약했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고, 그게 이번에 유효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가 수능 과목 준비를 할 때 제가 물리를 너무 싫어해서 화학이랑 지구과학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물리를 못하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편입시험 준비할 때 물리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수학도 그렇게 막 잘하진 않지만 물리를 더 못해서 그거를 일단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일단 그 선생님도 일단 제 스타일이랑 너무 잘 맞았고 해서 물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좀 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배점이 40점이었고 서술형이 60점이었는데 서술형이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와서 일단 전 시험 문제 받자마자 수학을 안 보고 물리부터 먼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물리하고 이제 수학을 보는데 어쨌든 객관식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몰라도 찍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게 찍을 수 있으니까. 몰라도 찍을 수 있으니까 객관식 다 하고 서술형은 제가 그래서 조금 아는 문제들은 몇 개 풀긴 했지만 맞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물리를 좀 더 시간을 훨씬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시험. 그럼 수학이 기존 출제 방식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나왔나요? 일단 저희 시험부터 갑자기 선형대수 영역이 들어가서 그 선형대수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감도 안 잡히고 그 아무리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형식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못하는 거는 버려두고 그러네.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봤다. 근데 모든 시험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혁진 군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공적으로 좀 잘 할 수 있는 그 과목에 대해서 분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강도도 좀 높이고, 그렇지 않을 것을 왜 붙들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잘하는 거를 우리가 엣지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준비해서 완벽에 가깝게 대비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고, 그죠? 근데 제가 혁진군을 보면서 이렇게 수능 때는 시험에 운이 없었던 케이스예요. 수능 보는 전날, 그죠? 지진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아프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시험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좀 발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했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대학 편입 성공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뭘까요? 일단 연대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거 좀 크죠. 예. 뭐 제가 뭘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음, 얘는 얘 연대 다녀, 얘 음, 연대 전전이야, 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어쨌든 저를 음, 정말 대단한 애구나라는 그 인식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게 일단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일단 학교가 그래도 전에 학교보단 좋아졌으니까 제가 수업 관련된 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물론 그 전에 학교에서 뭐 못 가르치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일단 영어 수업이 엄청 많고요. 영어 수업도 많고 이 학교에서 이제 과목마다 프로젝트를 이렇게 내주시는데 전에 학교에서는 그런 수업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족보대로 그냥 하면 어느 되고, 정도 됐었는데. 뭐 실험도 그냥 뭐 그냥 하고 보고서만 잘 쓰면 되는 거였는데 이 실험 과목도 이제 프로젝트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뭐 어디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 학기마다 다르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진짜 많이 힘들었고, 바빠졌고 힘이 들어졌다. 네, 그리고 전에 학교에서는 전기과여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배우는 과목들의 범위가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제가 3학년 수업을 듣고 온 게 아니어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제가 2학년 수업도 몇 개는 들었는데 난이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대로 여기서 하면 잘 나오지 않아요, 점수. 그쵸. 그래서 그게 좀 1학기 때는 많이 충격을 받았던 그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한테 그래도 편입에 관심이 있다 한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 한마디 뭐가 있을까요? 편입. 저는 그래도 수능보다는 훨씬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입 준비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냥 수능을 다시 보는 것보다는 네. 편입이 더 수월하다. 이게 해주고 왜냐면 싶은. 어쨌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감이 좀 덜 한 것 같긴 해요. 맞네. 아예 생으로 그쵸. 대학을 붙는 게 아니라 그쵸. 뭐 안 되더라도 여기는 갈 수는 있다라는 그 보험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좀 덜 하나?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그 N수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난 세바닥부터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좀 무모한 도전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현재 다니는 학교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학교는 어느 선까지가 되는지도 한번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서 준비를 해보면 좋은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김혁진 군의 편입 성공 사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